우리 공통수학 2 일단은 개념센의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도형의 방정식은 한번 여기 보시면 일단 평면좌표,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도형의 이동 이렇게 있지만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도형의 이동 도형의 방정식 이쪽 파트는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우리 중학교 때 우리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우리 도형을 배운다 말이야. 그쵸? 다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논증 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림을 보고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었죠.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베이스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뭘 하자는 거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해석기하기라고 하는데 애를 그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걔를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수식으로서 문제를 방정식 형태로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뭐 점선면부터 시작해가지고 2학년 때 배웠던 우리 삼각형, 사각형 등등등 뭐 직사각형, 피타고라스 이런 우리가 도형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다 어디서 이제 사용하겠다? 좌표 평면 위에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이 우리 평면좌표입니다. 우리 점선이라는 걸 배웠었어. 중학교 때도 뭐 길이도 구하고 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디서 하겠다? 그냥 좌표 평면 위에서 하겠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 직선이니까 뭐예요? 예, 1차함수죠. 우리 1차함수의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 우리 원이라는 것을 이제 또 좌표 평면 위에 올릴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마치 여기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 혹은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도형 자체가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사실 가장 큰 중요도는 뭐냐면 사실 도형이 아니라 우리가 점이에요, 점. 우리 좌표 평면은 순서상인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걔네들이 뭔가 연결성이 있어서 마치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다 대할 때는 다 점이 결과적으로는 움직이거나 그쵸?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점의 방정식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아요. 나의 눈이 도형으로 가면 안 되고 점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이쪽 파트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쪽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어떤 원이든 뭐 어떤 삼각형이든 뭐 어떤 함수든 2차 함수든 직선이든 내가 걔를 뭐 하겠다.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도형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인다? 점이 움직인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집합하고 명제가 나옵니다. 우리 집합하고 명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가 좀 발달되기 전에 이제 수학자들이 먼저 집합이랑 명제랑 여기가 좀 더 개발이 먼저가 됐어요. 이게 도형화된 게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집합이 뭔가 도형화된 게 함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집합명제라는 이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른 뭔가 성향의 친구로서 이 집합과 명제라는 걸 배우게 되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함수 쪽은 우리가 이제 뭘 하자는 거냐면 실제 함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는 의미가 있고 그 함수끼리 짬뽕도 한번 시켜보고
역수화도 시켜보고 또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외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이쪽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 우리 유리함수는 만약에 미지수가 분모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요? 무리함수, 루트 안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이제 끝나요. 내용이. 오케이? 우리 지금 공통수학 1 남아있는 단원이 어디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다음 단원이 뭐예요? 다음 파트. 우리 다음 파트가 뭐예요? 우리 경우의 수. 그쵸? 경우의 수 파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하고 끝난단 말이야? 선생님 봤을 때 좀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얼마 안 있으면 끝나서, 우리가 한 이쯤 할 때, 도형의 이동쯤 할 때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이제 공통수학 2만 쭉 이제 할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우리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이제 평면 좌표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일단 우리 수직선 위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라는 뜻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 거리라는 뜻은 항상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 마이너스 2cm, 3cm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거리는 양수다. 그럼 그 양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절대값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렇죠? 아무튼 거리라는 항상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값이라는 걸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수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애초에 내가 수직선 상에서 큰 거 작은 게 보이면 굳이 우리는 절대값 쓰지 않고 그냥 x2에서 x1 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거리가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x하고 지금 a하고 b의 위치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절대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랑 같은 의미가 뭐야?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사실은 같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멈출 게 아니라 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x 빼기 0 혹은 0 빼기 x랑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원점하고의 거리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내용이 우리가 저번에도 했던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절대값 x 플러스 1은 2다. 만약에 이런 걸 이제 봤어. 그럼 애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의미는 선생님 우리 절대값 안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거리라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플러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얘는 내가 다시 한번 고쳐보면 일단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풀면 어떻게 되죠? 저기는 이 x 플러스 1이 이 안에 있는 게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2가 나오기 때문에 애 자체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실제로 절대값을 씌우면 2가 그대로 나와요. 양수면 모양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갖고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x는 넘어가면 1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는 뭐예요?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우리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고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는 애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그 다음에 애가 갖고 있는 의미가 x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2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우리 수직선상에서 일단 딱 정해진 정점은 우리 점점이라는 건 정해진 점이에요. 그래서 정점은 지금 마이너스 1이 정점인데 우리 x라는 거리에 x하고 마이너스 1로부터의 거리가 2라는 것은 여기 2에 해당하는 거리가 2에 해당하는 곳에 우리가 x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x값은 마이너스 1에서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2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저번에 우리 했었죠?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점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굳이 이 a, b의 값을 굳이 절대값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그럼 이걸 우리가 얘기를 뭐예요? 차라고 얘기하죠. 여기 차라는 것은 거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하고 마이너스 1은 4. 거리가 4고요. 얘는 6이죠. 6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처럼 4하고 a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7이래. 그럼 얘는 a-4는 7이다.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는 4로부터 거리가 7이라는 것은 a가 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럼 이 7이니까 얘는 몇이야? 얘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는 이 a-4가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 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필수 소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일단 필수 소양.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일단 가져야 할 소양은 첫 번째, 만약에 점이 주어져요. 한 점. 일단 한 점이 딱 보여. 점이라는 게 보여. 그러면 나는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단은 그 기술들이 뭐냐면 일단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체크한다? 거리를 체크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점이 나오면 좌표를 쓴다. 왜냐면 우리 좌표 평면 위에서 놀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가 나한테 좌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조건 난 좌표를 먼저 쓰게 되고 그때 그 점에 대해서 나는 항상 수선의 발을 내려본다. 그래서 그 수선의 발 자체에 대한 길이로서 우리가 일단은 그 점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이런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이 점의 좌표가 p라고 하고 얘를 내가 a, b라고 한다면 p가 있다고 한다면 fx 위에 일단 내가 이 좌표를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사실 좀 표현을 하면 얘는 a, fa라고 내가 좌표를 쓰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든 혹은 실제로든 필요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수선의 발을 긋고 이 점의 좌표를 쓰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a, 0이 될 거고 얘는 0, fa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이 친구의 길이는 절대값 fa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지금 통용이 된다는 거야. 절대값을 쓴다는 것은. 그럼 여기는 내가 절대값 a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좌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좌표를 쓴다는 것은 거리를 안다는 거고 거리를 알면 나는 좌표도 안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이 그럼 이제 두 점이 보이면 우리가 한 점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두 점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는 여기서 쓰는 아이템은 우리가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우리 피타고라스라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을 알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이이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의 우리 직각삼각형은 S축하고 Y축하고 평행한 어떤 직각삼각형이 그려졌을 때 항상 S값 증가형분의 Y값 증가형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즉 삼각비에서 탄젠트 값. 그죠? 걔가 결과적으로 우리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치? N 기울기를 알 수 있고요. 당연히 넓이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공식을 한번 외워볼 건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야. 어휴 졸려. 물 한잔 먹봐. 어떤 A라는 점이 있고요. 이 B라는 점이 있어요. 내가 x1, y1이고요. 내가 x2, y2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나 지금 뭐 하고 싶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 적분평면상에서 저렇게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 여기 x1이구나. 아 여기 y1이구나. 그죠? 여기는 x2구나. 아 여기는 뭐야? 여기는 y2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좌표평면상에서는 대각선으로 가는 거 없어. 항상 점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평행하게 계속 움직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는 점은 없어. 그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항상 점은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항상 직각삼각형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선을 내가 보면 저 노란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는 내가 어떻게 돼요? 얘는 절대값 x2-x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절대값 y2-y1이 되겠죠? y2에서 y1을 뺀 그 길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피타고라스 쓰면 L의 제곱은 루트 L의 제곱은 우리 이거 아시죠? 우리 절대값 별의 제곱이나 그냥 별의 제곱이나 어차피 우리는 항상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쓸 때 얘를 내가 x2-x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얘는 y2-y1의 제곱. 근데 우리 L이라는 것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 L 자체가 지금 뭐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루트 이렇게 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x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쪽에 들어갈 게 뭐야? 결과적으로 얘는 x의 차, 즉 거리죠. x 길이의 거리. 그리고 얘는 y의 차, y 길이의 거리로 제곱의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이 식하고 둘이 어때요? 사실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루트가 없는 게 편하니까 항상 제곱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런 거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선생님 우리 지금 루트 우리가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 이런 형태를 보면 이 친구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의심성을 갖고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뭔가 차의 제곱의 느낌이 안 나. 그렇더라도 이 친구는 내가 뭐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원점하고의 거리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치? 얘는 원점하고의 거리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제곱 형태를 보면 어떠한 형식이든 우리가 거리일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A, B, 루트, X 거리 2죠. 그치? 2의 제곱 더하기 얘도 2죠.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나오고요. 얘는 루트 얘 몇이야? 거리 5죠. 그쵸? 5의 제곱 더하기 얘 거리 뭐야? 12죠. 그쵸? 12의 제곱 144. 그럼 얘는 160보니까 13 나올 거고. 얘는 루트 x의 차 몇이야? 9죠. 이건 그냥 우리가 보이잖아. 거리가 보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굳이 이 과정을 만약에 내가 좌표를 다 알면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지. 바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y는 지금 거리가 6이죠. 그러니까 얘는 36. 그러니까 얘는 81. 66에 36. 그럼 얘는 117. 얘는 우리가 3루트 13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9 곱하기 13.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 거리 자체가 원점하고는 항상 그 거리가 나오니까 이제 16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5 이렇게 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굳이 설명할 건 없는데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그냥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지금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4차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사실 수학자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일단 첫 번째. 3AC는, 그럼 얘는 우리가 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 수식으로만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학습할 때 도움이 되니까. 첫 번째, 우리 그냥 3AC는 BC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AC의 길이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C의 길이는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의 차. 오케이? BC. 우리 BC는 어떻게 돼? 절대값 x 마이너스 6. 지금 이렇게 표현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절대값 불편하잖아. 오케이? 그럼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9에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6의 제곱 괜찮아요? 지금? 그럼 얘는 9x제곱, 얘는 x제곱이니까 얘는 8x제곱. 둘 곱하고 2 곱하면 4x, 4, 9, 36x. 얘는 마이너스 12x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12.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얘는 4, 9, 36. 얘는 66에 36 넘어오면 없어지죠? 맞아요? 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8x제곱 플러스 48x는 0. 그럼 얘는 양변 8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래서 x도 묶으면 얘는 x 플러스 7은 0. 그래서 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0 또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소리 내주. 0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치? 그럼 실제로 얘의 의미가 뭐냐면 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쟤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우리 3AC는 BC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AC 대 BC는 우리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우리 1대 3 이렇게 쓴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A하고 B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 2하고 6이죠. 첫 번째, 우리 AC하고 BC가 1대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C의 위치가 내분점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분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1대 3이라는 건 뭐야? C가 AC하고 BC가 1대 3, 여기가 1대 3인 이 점의 위치가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 길이가 몇입니까? 8이잖아. 그치?
우리 8을 1대3으로 하면 비례배분하면 4로 나눈 다음에 그럼 이 하나가 2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6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2만큼 가니까 0이 나오죠. 똑같이. 맞아요? 혹은 6에서 6을 빼면 0이 나오죠. 또는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외분점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대3이라면 C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얘를 똑같이 우리 나중에 이거 외분점 내분점을 찍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뒷부분에 나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 우리가 1대3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어떤 점이 있었으면 얘가 지금 1대3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얘가 1대3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야? 지금 2지. 여기 부분이 2지. 그럼 2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8cm니까 cm라고 표현할게 그냥. 8cm니까 결국 4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애가 지금 4인 거지. 여기 보면 어떻게 여기 보면 4인 거지 애가. 애가 8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애가 4니까 여기 4만큼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6 이렇게 찍힐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우리 소리 알겠죠? 그래서 우리 x의 값은 0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지워도 되죠? 어차피 풀이 과정 밑에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지금 애를 내가 쓰면 A, B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그럼 A, B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의 차의 제곱 A 다시 우리 A, B의 길이가 5라는 것은 우리 A, B의 제곱은 25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루트를 벗기는 게 훨씬 편하니까 제곱해서 항상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의 차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의 제곱 이번엔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6을 빼도 되니까 혹은 6에서 마이너스 a를 빼도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a 제곱은 25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제곱 나오니까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는 0 여기는 2a 여기는 2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12a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1 여기는 36 그리고 여기는 25 빼면 나오겠죠. 그러면 a 계산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얘는 37에서 25 빼니까 12인가요? 그래서 플러스 12는 0 얘는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구해봐야겠죠. 그냥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니까 우리가 2, 3 둘 다 마이너스니까 a는 2 또는 3 하면 되겠죠. 만약에 뭐 a 값을 합을 구하라 이랬으면 그냥 분박의 생각에 써도 되는데 모두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2하고 3 둘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지금? 그럼 우리 유제 1, 2, 3번 하는데 우리 3번만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3번만 같이 하고 1, 2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는 무슨 말입니까? A, B의 길이가 3 이하가 나오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A, B의 길이가 우리가 3 이하가 되도록. 근데 어차피 이 A, B 자체가 우리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럼 제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동호방이 안 바뀌고요. 괜찮죠? 그럼 AB 길이 어떻게 됩니까? X의 차의 제곱, T-2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의 제곱, 2T-1의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은 우리가 2차 부동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T제곱, 4T제곱, 그러니까 5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고칠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T, 여기서는 마이너스 4T 얘는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5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5t, t, 2, 12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2랑 이게 2 이렇게 나오죠? 그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범위 그죠? 그래서 우리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있으면 너의 값이 즉 a죠. a의 값이 실질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돼서 3보다 작아집니다.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우리 1-1번, 1-2번 빨리 풀어보고 채점해볼게요.
안 되는 거 좀 질문하세요. (2번) (1번) 1번 한번 볼게요. 못하신 분은. 여기 보면 지금 5랑 A라는 선분 위에 어떤 점 B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모르니까 얘를 X라고 이렇게 좌표를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X라고 표시를 하면 이 OB는 뭐예요? OB는 길이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될 거고, 우리 BA는 어떻게 됩니까? BA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2-X 이렇게 될 거고, OA는 2가 될 거고, 얘는 X가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2의 2-X는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니까 넘어오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애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나와요?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나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 쓴 거죠. 근해 공식 괜찮아?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이에 있으려면 양수여야 되니까 뭐예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죠. 틀렸어. 한번 볼게요. 우리 AC 우리 수식으로도 풀어보고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제곱하면 AC의 제곱은 4BC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지? 어차피 루트 벗길 거니까. 그럼 우리 AC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AC의 제곱은 차의 제곱 8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 A-7의 제곱은 4배의 BC의 제곱 얘는 몇이죠? 4 X의 차의 제곱 그리고 Y의 차의 제곱 16 이렇게 됩니까? 그럼 A 풀어주면 어떻게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얘는 77에 49, 88에 64, 얘는 20인데 40이면 80이고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오죠. 얘는 0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어차피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A 값이 될 텐데 걔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14 정답이 나오겠죠.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P가 S축 위에 있어. 혹은 Y축 위에 있어. 혹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위에 있어. 더하면 y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얘 위에 점이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S축 위에 있으면 얘는 이 P라는 점은 내가 A, 0, B, 0, T, 0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미지수화 시켜줘야 돼요. 좌표를 적어주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Y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0,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 직선 위에 있다면 이 P라는 좌표를 무조건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T, 얘는 MT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만약에 n은 fx 위에 있으면 a, f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S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AP하고 BP가 같은 이 P의 위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죠? 1번. 우리는 어떻게 푼다? 얘 제곱해서 풀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거리는. 오케이? 그래서 AP 제곱 했을 때 우리 P는 어떻게 쓴다? S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었으니까 얘를 내가 뭐 A 없으니까 뭐 A, 0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의 차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의 제곱 그래서 얘는 16은 X의 차의 제곱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제곱 A제곱 없어지고요. 여기서는 2A 여기서는 마이너스 10A 넘어오니까 12A는 여기서는 17 넘으면 마이너스 17 플러스 25 플러스 4니까 29니까 얘는 12 이렇게 나오죠. A는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뭐였다? 얘가 1,0이었다. 그럼 얘를 기하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는 이 점이 있고 5,2 5,2가 한 이쯤에 있다고 봤었을 때 S축에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L을 막 잇는 거야. 계속 이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치? 그때 이 P의 위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랬을 때 애가 지금 1,0이 된다는 겁니다. 구조가.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AP, BP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얘가 루트니까 루트 없애려고 제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P라는 위치가 A, B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써달라? A, 3A 플러스 2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그럼 AP의 제곱, X의 차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3A 플러스 2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얘는 A-3의 제곱 플러스 얘는 3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Y의 차의 제곱 그래서 5 빼니까 그럼 A제곱, 9A제곱 A제곱, 9A제곱 다 없어지네? 그럼 여기가 내가 이제 A 그리고 상수는 0 이렇게 이제 풀어볼게요. 네, 1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풀어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A 그리고 M 줄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30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6 그러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하고 여기는 25인데 26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6 여기서는 9 여기서도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2에서 플러스 24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8A는 그래서 18 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 그래서 A는 1 똑같이 나오네요. A가 뭐였다? 1,5가 되었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얘도 내가 한번 기하학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좌표평면 위에서 1,7 우리 1,7 한 이쯤에 있고요. 3,5 한 이쯤에 있겠죠. y는 3x 플러스 2라는 것은 y는 3x라는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AP, BP 계속 이어보다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
얘네들이 이제 같아지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1,5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밑에 두 문제도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일요일도 학원 가니? 몇 시에 가? 혹시 이 시간대에 가? 4시쯤. 4시쯤 와? 4시쯤 가요. 아니 4시쯤 올 수 있어? 일요일에? 아, 4시부터 6시까지. 왜냐면 선생님이 이번 다음 주에 가족이 결혼식이어가지고 그 수업을 일요일로 옮겨야 되거든. 그래서 옮길 수 있냐 해가지고. 여기 10일 날을 25일로 일요일로. 그러니까 2주는 주말에 쉬는 거고 마지막 주는 주말 토요일 다 하는 거고 수업. 괜찮아? 그러면? 1월 10일. 12일 25일로 일요일로. 네, 원래 학원이 없어요. 그중에 일요일 날 어디 하고 수학? 수학 뭐해? 거기서 뭐해? 엄청 무서워. 아, 똑같이 해? 슈퍼 문복이네, 지금. 거기는 어디 나가고 있어, 지금? 거기는 진도가 난다. 야봉진. 그런 학원이 있어? 지금 여기는 진도에 가지고 그냥 어. 거기서 문제 뽑아줘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질문 받아줘? 자이스토리. 거기서 자이스토리 또? 자이스토리 선생님 가끔 주잖아. 그럼 그거 주면 안 되겠네?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책 3번씩 풀고 있는 건데. 아니, 김천고 교규제 있는지 한번 볼래? 그냥 자릿소리야? 학교에서? 자릿소리가 유형이 2가지가 있거든. 아니, 기출문제 책이 따로 있어. 아, 그걸 좀 해봐야겠다, 그럼. 다 풀었어요? 아직 어려운 건 없죠? 선생님, 취미생활 있어요? 소리. 취미? 그림 잘 그려? 어떤 종류를 좋아해요? 그림. 인물학? 그러니까 형식이 어떤 느낌? 약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는 거 좋아해? 아니면 약간 추상적으로 그리는 거 좋아해? 좀더 있어요. 어떤 게 좀 더 잘 어울려? 해봤을 때. 실성은 좀 어려워. 실사 좀 어려워? 알겠어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기 이 삼각형의 판정은 미안하지만 여기 노가다입니다. 여기 A, B, B, C, C, A의 삼각형이니까 결국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서 무슨 삼각형이니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만약에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은 안 할 거고요. 밑에 있는 계산된 거 한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다 제곱을 했더니 지금 얘는 CA 제곱은 지금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상황이겠죠? B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약과 같다. 그러니까 얘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혹은 B변이 B인 이런 건 알면 쓸 필요 없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얘는 해니까 여기가 같네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1번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런 거 우리 3-1번 같은 거 할 때요. 다 좌표표면 그리지 마시고 그냥 이게 참 중요해. 내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때가 있고 좌표표면 위에 아니면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얘는 굳이 우리가 그려야 될 때와 안 그려야 될 때는 차이가 어떤 때가 있냐면 내가 만약 X좌표를 보고 Y좌표를 봤었을 때 만약에 둘이 뭔가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은 형태야. 그러면 한번 그려볼 법한데 얘는 지금 X좌표, Y좌표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럼 얘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충 여기 C, A, B 적어놓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1,0, 얘가 5,2 그리고 A, 마이너스 2라고 써놓고 여기에 맞도록 그냥 내가 AB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됐나요? 오케이. 우리 다음은 유형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유형 4번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이제 최소가 되는 최소값과 그 다음에 P의 위치, P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만약에 P가 임의의 점이라고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한번 살펴볼게. 그랬을 때 어떤 A라는 점이 있고요. 어떤 B라는 점이 있어. 그랬을 때 이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이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일단 살펴보면 P가 여기 있을 때의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P가 여기 있을 때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가장 최소값이 나오려면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AB 선분 위에 P가 존재했을 때 실제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P의 위치는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 P의 좌표는 어디 있을 때가 가장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이 되냐면 얘는 평균 A하고 B의 평균 즉 여기가 만약에 내가 x1, y1 내가 만약에 x2, y2라고 두면 A, B의 평균이라고 하면 A, B의 지금은 중점이 되겠죠. 즉, 이 P의 위치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에 존재했을 때 실제로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P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만약에 세 점이야. 이번에는 세 점이라고 볼게요. 세 점.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또는 내가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볼게요. 내가 얘를 만약에 x1, y1이라는 A, 있는 B, x2, y2, 그리고 C, 얘는 x3, y3라고 했었을 때 P가 과연 어디 있을 때 PA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이 되냐면 얘를 내가 삼각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친구들의 무게중심이 있죠. 여기 이 무게중심에 이 P가 위치하면 얘가 가장 최소값이 돼요. PA제곱, BP제곱, CP제곱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우리가 ABC의 무게중심이 되고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X값의 평균, Y값의 평균이야, 얘도 똑같이 ABC의 평균입니다. 즉, P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평균이 돼요. 근데 얘가 사실 점이 3개뿐만 아니라 점이 n개여도 상관이 없어. 우리 점이 n개여도 항상 그 P제곱, PB제곱, C제곱, PD제곱, PE제곱, PF제곱 해서 n개가 나오더라도 그거의 항상 최소값은 결국 그때 이 P의 위치는
항상 어떻다?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점 xn 네 n 네 n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점점점점 yn 이로써 이 p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항상 제 최소값이 나온다. 이런 알고 계셔야 되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 4번처럼 근데 얘가 임의의 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S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는 우리가 아까 하듯이 일단 이 피해 좌표를 내가 A, 0이라고 놓고 문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하학적 의미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일단 우리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우리 AP의 제곱은 X의 차의 제곱 A의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우리 BP의 제곱 A X의 차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죠. 즉 2차 방정식의 최소값이니까 지금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꼭지점에 X좌표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풀어보면 얘는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상수라고 했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0A 플러스 6A 얘는 25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1이죠. 상황이.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최소값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걔가 되기 위한 꼭지점 X좌표는 얘가 지금 몇이에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몇이죠? 1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뭐가 A가 1일 때 이렇게 나오겠지. A가 1일 때 어떻게 나옵니까? A 계산하면 36 나오니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가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서 2 빼니까 34 나옵니까? 그죠? 즉 애가 뭐일 때 1,0일 때 실제로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은 실제로는 34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냐면 S축만 그려볼게. Y축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는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1 이라고 했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P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AP제곱 BP제곱 하다 보면 어느 때가 가장 짧다?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짧겠죠. P가. 그래서 AP의 제곱, BP의 제곱이 됐을 때 이 좌표가 지금 1,0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바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그죠? 1차 함수 세워서 X좌표 구해도 되겠죠. 그치? 그럼 두 점 지나는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Y는 X값의 변화량 몇이에요? 여기서 이거 빼면 8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x 그쵸? 플러스 그럼 얘는 지금 계산을 아예 해버릴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뭘 더해야지 마이너스 1 나와요? 4분의 1 나오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1,0이죠. 그지? 그래서 1,0 나오죠. 이렇게도 우리가 좀 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우리 최소값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2차 함수 구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식에서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P의 위치만 궁금했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4-1번, 4-2번도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요? 오케이. 우리 유형 5번 넘어갈게요. 우리 이 공식은 꼭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파푸스 정리 혹은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이 공식은 외워주세요. 알겠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또는 CM의 제곱. 이렇게.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내가 여기다가 좌표평면을 그릴 겁니다. 내가 이 원점은 우리 항상 이 원점은 항상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 의해서 이 기준점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지, 여기다 배치를 할지, 여기다 배치를 할지, 여기다 배치를 할지 본인의 선택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위치가 어디일까를 고민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일단.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애 좌표 모르니까, 내가 애들 A, B라고 놓고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모르니까 얘는 C, 마이너스 C, 0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N은 C, 0이겠죠. 이 길이 같으니까. N은 원점이고요. 그럼 실제로 저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친구가. 우리 A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AB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얘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나오니까 2A 제곱. 여기선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B 제곱 C 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이렇게 나오죠. 즉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가 이 친구가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만 나오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AM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 보면 그래서 우리 AM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CM의 제곱은 C제곱 이렇게 나오죠. CM의 제곱은 BM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결국은 C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길이나 이 길이 같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동일한 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 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파푸스 정리. 얘는 그냥 유식 한적한 거고 실제로 그냥 중선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번 쓰면서 좀 빨리 외워볼게요. 그냥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또는 CM의 제곱 해서 연답 두세 번 쓰면서 빨리 외울게요. 외우시면 우리 밑에 있는 것도 그냥 한번 내가 좌표 한번 설정해보고 실제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 친구도
됐어요? 어차피 밑에 거는 그냥 내가 좌표 설정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됐나 이거 풀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외심 구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도 풀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삼각형의 외심. 우리 외심은 어떻게 작도하죠? 우리 외심, 작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떻게 작도했었어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내가 이미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얘에 대해서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여기 중점이죠. 여기 중점. 을 지나는 내가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얘가 결과적으로 외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심이 돼요. 외심은 옥자를 많습니다. 외심. 그리고 외심의 성질 중에 중요한 게 뭐였죠? 외심은 이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았죠. 그래서 반지름으로 여기 있는 이 거리가 같았다. 그래서 이 외심으로부터의 꼭지점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그래서 얘의 성질은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애로 푸는 방법이 있고
A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건 2번으로 풀어준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 2번 둘 다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교재 내용으로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우리 만약에 외심의 좌표가 P라고 한다면 ABC의 외심의 좌표가 그냥 5라고 하면 놓을게요. 5로 하면 좀 헷갈리나? 그냥 P라고 둬야겠다. P라고 둘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AP의 제곱 더하기 AP의 제곱이나 BP의 제곱이나 CP의 제곱이나 지금 어때? 같아야겠죠. 그죠? 이 외심 P로부터 꼭지점의 거리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P의 좌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얘는 내가 A, P라고 둘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런 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우리 이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내가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 거고요. 하나는 뭐 BP의 제곱은 CP의 제곱이다. 혹은 AP의 제곱은 CP의 제곱이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럼 쉬운 게 지금 A라는 점이니까 AP의 제곱은 CP의 제곱이다.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AP 제곱은 BP의 제곱이다. 우리 AP의 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BP의 제곱을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다 없어지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와? A가 있는 거, B가 있는 거, 상수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4A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0A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A 이렇게 됩니까? 얘는 2 곱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B 얘는 마이너스 6B니까 얘는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얘는 5, 25, 얘는 9 지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4A 마이너스 14A 그리고 플러스 2B는 얘가 34니까 8 빼면 몇이에요? 26인가요? 26. 즉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13이다. 이게 첫 번째 식 나왔죠. 그럼 AP제곱은 CP제곱이다. 똑같이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C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고 플러스 B-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똑같이 없어지고요. 여기 A 있는 거, B 있는 거, 상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얘는 플러스 4A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4B 여기는 플러스 8B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B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8B가 되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4 더하기 4니까 8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16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AB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AB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도 한번 풀 수 있냐면 우리 첫 번째 수직이 대분선의 교점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얘는 그냥 지워도 상관없죠. 2,2 2,2 A라는 점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2,4 이렇게 있죠?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수직이등분선을 내가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 못 배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혹시 배웠니? 그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90도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이 직선하고 90도잖아요. 그럼 애 기울기가 A고 애 기울기가 만약에 B야, 기울기가. 그러면 항상 기울기끼리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오씨.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보면, 난 지금 뭐 구하면 돼요? 애 수직이등분선 하나 구하면 되죠? 그지? 그럼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세워야겠네. 그럼 y는 애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일단. y는 애 기울기는 몇입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이 파란 색깔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x의 차의 애 기울기는 x의 차의 제곱 분의 y의 차의 제곱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4분의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지? 그럼 너의 기울기는 몇이겠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2여야겠죠. 그치? 그래서 n은 y는 2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는 얘네들의 평균이지. 중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2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0이죠. 0, 너네 둘의 합의 절반이니까 3, 0,3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2x 플러스 3이었다는 거야. y는 2x 플러스 3.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누구도 해볼까? 이 친구도 한번 해볼까? 얘네 둘이 합하면 음수 나오니까 안 되고 수가 비슷하네. 우리 애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결국 외심이 되겠죠. 그럼 일단 애 구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 구해야겠다. 이 친구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x의 차의 분의 7분의 그죠? 2에서 마이너스 뺀 거분의 2에서 3 빼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지? 그러니까 애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애의 기울기는 몇이겠어? 7이겠죠. 그래서 애는 y는 7x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너의 또 중점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5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쵸? 콤마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었을 때 얘가 2분의 5가 나오기 위한 b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는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3, 21 플러스 b 우리 b는 애 넘어가면 되니까 2분의 26이죠. 13이죠. 2분의 26이니까 13. 그러니까 여기가 13.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외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교점 구해보면 어차피 똑같은 x값, y값을 가지니까 2x 플러스 3은 7x 플러스 13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5x는 마이너스 10, x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똑같이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좀 어떤 형태에서 어떤 걸 쓸지를 고민하잖아, 우리가. 그럼 대체적으로 내가 뭔가 평행선이, 뭔가 S축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하나 정도 있어. 그러면 이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겠지. 얘는 지금 완전 우리가 뭐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그냥 삼각형 구조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두 가지 방법 써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시간은 좀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조금 더 좀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
이것도 일단은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이것도 일단 적어주세요. 기울기 길이 곱할 우리 90도면 기울기가 A고 기울기가 B면 여기가 90도이면 항상 둘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우리 숙제는 여기까지가 숙제긴 한데 37번까지 좀 몇 개만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fx의 p가 막 움직이고 있대. 그랬을 때 ap하고 bp가 같아지는 점 p의 x좌표를 구해주고 그때 점 p의 x좌표는 음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p의 좌표가 한 대충 뭐 이쯤에 있겠죠. ap하고 bp가 같아지는 지금 이 p의 좌표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봐봐, 첫 번째, 무조건 그래프가 나오잖아. 무조건 좌표를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기본 소양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단은 뭐부터 쓴다? 점이 나오면 좌표부터 쓴다. 오케이? 첫 번째 좌표 쓰기 위해서는 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겠지. 교점을 구해야겠죠. 그럼 저기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라는 방정식의 교점이 결과적으로 근이 두 점의 교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얘는 2, 3, 모레 6, 1.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xx. x는 마이너스 6하고 1. 즉,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대입하니까 7 이렇게 나올 거고 이 b의 좌표는 1, 0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p의 좌표는 내가 몰라 알아. 모르니까 일단 내가 a, 이 fx 위에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p의 좌표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PA 제곱, AP는 BP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제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우리 AP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7 빼니까 마이너스 12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 BP의 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A-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여기 있는 거 좀 불편하니까 이 친구 자체를 내가 이제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a제곱 없어지고 t제곱 없어지죠? 그지? 그럼 여기서는 뭐 나옵니까? 여기서는 12a 12a 플러스 36 플러스 마이너스 14t 2 곱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4t 플러스 144 이렇게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 넘어오니까 t를 달로 넘길까요? 우변으로 다 넘기면 싹 다 우변 넘길게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니까 14t 그리고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4a 154 나와? 다 우변으로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4 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3로 나누면 어떻게 나와요? t-a 11 그쵸?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우리 t가 우리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a니까 다시 쓰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근해 공식 써야겠지. 그죠?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4 해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3인데 우리가 지금 x의 좌표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누구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3이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얘를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분명히 이 점은 n의 둘의 수직이등분선을 지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 점에서 이 직교하는 선 길이의 모든 거리가 항상 같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이 친구를 세워보면, 얘는 y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겠죠. 그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몇이에요? 둘의 합이니까 얘가 지금, 1에서 마이너스 6 빼니까 7분의 7. 이게 뭐야? 뭐래? 중점 구하는 건데. 두 개 더한 다음에 2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넣었을 때 2분의 7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6이야?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애하고의 교점 구하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4x당 봐.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당 지금 x 플러스 6이랑 교점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1은 0 똑같이 나오지. 누구 어디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병 안 돌아도 빨리 구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바빠? 약속 있어? 놀고 마트 가. 아, 그렇구나. 우리 이제 갑시다. 우리 오늘 너무 고생했고, 빨리 런 하시고, 어차피 다 해오시고, 퇴근 한번 해보세요. 네? 모르는 거 많이 쳐 오시고.